부적구들이 1세트로다가 발견이 됐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철판을 잘라 찰갑옷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철편의 부식을 막기 위해 오칠을 2번 하고 옷에 철분을 섞은 흑칠을 3번 했다. 흑칠을 한 철편은 검은색이 된다. 작은 철편 조각을 일일이 가죽끈으로 엮어야 한다. 찰갑옷 제작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상의 하나에만 1,300여 개의 철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든 찰갑옷을 사람이 입고 편하게 전투를 할 수 있을까? 찰갑옷은 기대 이상의 활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찰갑은 철편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몸쓰기가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혀가지고 훨씬 더 판갑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철갑옷의 강도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철판을 통째로 이어붙인 판갑옷. 큰 철판 조각들을 리벳으로 이었다. 화살은 그대로 판갑옷을 뚫었다. 발사한 모든 화살이 판갑을 관통했다. 화살은 갑옷을 뚫고 깊이 박혀 빼내기가 어렵다. 사람이 입었으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번엔 고구려의 찰갑옷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찰갑옷에도 그대로 화살이 박혔다. 그런데 반복해 발사하자 화살이 튕겨나오는 경우가 생겼다. 박힌 줄 알았던 화살을 찰갑이 튕겨내는 것이다. 철편은 뚫리지 않고 휘어 있었다. 가죽끈으로 연결된 작은 철조각들은 유연하게 안으로 밀리면서 화살의 힘을 흡수한 뒤 튕겨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쿠션이 있으니까 철갑옷으로 말과 자신을 감싼 고구려 중장기병은 어떻게 싸웠을까? 고대 전투는 진과 진의 싸움이었다.
럭비 경기처럼 두 개의 진이 서로 충돌한다. 진이 유지되는 한 전투는 팽팽하게 진행된다. 진을 깨뜨리는 자가 승리한다. 팽팽하게 진행되는 싸움. 진이 붕괴되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대량 사상자가 발생한다. 전투에서 고구려 중장기병은 진의 앞에 위치했을 것이다. 궁수가 원거리 사격을 가하고 기병이 돌진한다. 철갑과 장창으로 무장한 중장기병은 적의 진을 돌파해 후방에서 공격한다. 이때 보병이 돌진해서 앞을 공격한다. 진이 깨져 철갑기병과 보병에 둘러싸인 적은 전멸한다. 고대 가야 지역에서 발굴된 철갑옷을 복원한 겁니다. 큰 철판 조각을 그대로 이어붙인 건데요. 이는 창, 칼, 화살과 같은 공격용 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철갑옷은 화살을 정통으로 맞을 경우 이렇게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뚫리고 맙니다. 반면 고구려군의 찰갑옷은 화살을 막아냈습니다. 화살을 맞을 경우 이 가죽끈으로 연결된 철편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화살의 힘을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튕겨내게 됩니다. 이 화살을 정통으로 맞을 경우에도 이렇게 철편들이 부러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찰갑옷의 장점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전투 중에 갑옷이 손상되더라도 이렇게 다른 철편으로 손쉽게 수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을 지휘했던 수양제는 무모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망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혼란기의 중국을 300여 년 만에 통일한 고대 세계의 슈퍼파워 수나라. 이 나라의 황제가 수양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고구려 침략의 모든 것을 건 무모한 폭군으로만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양제.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또 그는 왜 고구려를 침략해야만 했던 걸까요? 고질적인 중국 대륙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중국 왕조가 장강의 물줄기를 북으로 이었다. 경항대운하는 북경과 항주를 잇는 운하를 말한다. 수양제는 통제거, 산양도, 강남하 세 개의 운하를 건설해 황하, 장강, 휘수를 연결했다. 풍부한 강남 지방의 물산을 북쪽으로 빠르게 운송해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하를 건설한 것이다. 운하 건설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양주 고운하에는 동관고도가 있다. 동문 밖의 선착장이란 뜻이다. 동관고도 문 아래엔 수양제가 운하를 건설한 후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다.